안녕하세요. 형제가TV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영상 찍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블로그를 통해서 뭐 차량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연락을 받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고차 업자들이 이런 행태로 뭐 마진을 아니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뭐 폭리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제 뭐 유튜브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 뭐 어제 갑자기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뭐 저한테 차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분이 다른 지역에 계셨고, 그리고 차가 갑자기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일단 출퇴근을 해야 되는 차를 급히 구하고 있었거든요. 차량 금액을 한 2, 300만 원 선에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계셨는데 마침 뭐 지역의 사이트에서 그 차를 보게 되었고, 일단 통화 후에 그 차를 보러 갔는데 중요한 거는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차가 결국 중고차 딜러가 매입해 놓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화를 하면서 갔는데 도착하기 전까지도 뭐 자기가 개인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 어느 매장으로 갔고, 거기에 매장에서 정확하게 전시되어 있는 차를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 과정은 자기가 일단 급하게 차를 원하는 거였고, 일단 상사에 가서 차량을 보고, 그리고 잠깐 그 앞에 뭐 한 몇백 킬로, 아니 몇백 킬로도 아니죠, 몇백 미터 정도만 시운전을 해보고, 외관 상태도 조금 깨끗했기 때문에 뭐 급한 김에 일단 그 차를 구입을 하려고 일단 해당 딜러와 사무실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거래라고 하면 저도 뭐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한, 보통 보면 직거래로 차를 올리게 되면 뭐 매매상을 통해서 사는 금액과 직거래로 샀을 때 전략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근데 그 차는 결국에는 매매상에 매입해 놓은 차였고, 뭐 그게 시기가 좀 오래되면서 뭐 조금 원가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직거래식으로 차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도 일단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차량 금액도 어느 정도 맞았고, 근데 이제 자기도 생각은 했답니다. 왜? 차량 금액하고 그리고 이전을 쳐야 되니까 이전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셨는데, 이제 견적서를 받게 되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항목에 적혀가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뭐 저한테 문의 주시기로는 차량 금액 그리고 이전비, 이전비까지는 어차피 재산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비는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슷한 차를 솔직히 다른 데서도 봤는데 성능 보증료라는 게 똑같은 보증을 해주는데 그 비슷한 차를 다른 곳에서 봤을 때는 한 14, 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한 25만 원 정도가 책정됐다고 합니다. 뭐 성능 보증료는 보증서에 보면 금액이 차남바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찍혀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답니다. 뭐 어차피 그 차에 대한 보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매도비가 44만 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 매도비 44만 원 받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그 지역에 매매 상사가 입주해 있는 그 지역의 공용 주차장 비용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매도비를 받게끔 돼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매도비로 유튜브들이 많이 설명을 한다입니까? 근데 매도비라는 정확한 기준은 뭐 차량 관리비도 있고 뭐 공용 주차장 비용으로 해서 차량을 매입해서 주차를 해놓고 이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거는 일반 고객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있는 지역 창원에서는 솔직히 일반 차는 44만원 그리고 경차는 33만원을 받는데, 저는 이 33만원 받는 경차 부분도 저는 솔직히 의아해 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용 주차장 비용으로 뽑아낼 때 일반 차 44만원이면 매도비, 경차의 매도비는
솔직히 반값 22만 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44만 원, 34만 원을 정해놨는데 그 다른 중에는 또 경찰 역시도 44만 원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법령에 의해서 정해놓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공용 주차장 비용으로 뽑아낼 때 경차는 반값이니까 일반적인 매도비에서 일반 차에서 반값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통상적으로 뭐 다 받으니까 상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도비나 이런 게 오르면 솔직히 차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뭐 보충이 되니까 손해가 좀 덜해지니까 그거는 상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고객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중고차 시장이 지금 상당히 하락세입니다. 하향 사업이고 근데 매매상 개수가 오히려 늡니다. 이 느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결국 매도비라는 부분 때문에 왜 차 한 대 팔면 순수하게 매도비는 다 들어오니까 매도비에 대해서 44만 원 10대만 팔아도 44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상들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매도비 때문에 원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단 그분이 가셔가지고 차를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법정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을 받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수수료는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법정이라는 말, 법으로 정해놓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알선 수수료라는 이름은 있고 그 알선 수수료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입을 해놓은 차는 제가 제 돈 들여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차를 팔면 되지만 뭐 제가 차를 100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변의 지인이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사가면 뭐 저도 제가 매입해놓은 차가 회전이 되고 좋은데 제가 100대, 2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타매장이라든지 타상사라든지 매입해놓은 차를 제가 단순히 알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보통 2.2% 이거를 법정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알선 수수료 2.2%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너가 내놔라. 이 차 살려면 이 돈 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300만짜리 차를 보러 갔는데 매도비 44만원 이해를 했답니다. 다 내야 된다 하고 또 다른 데 알아보니까 매도비 얘기를 해서 근데 분명히 자기가 매입을 해서 차의 내용을 잘 알고 자기가 관리를 쭉 해왔고 근데 이제 뭐 시기가 좀 지나서 더 많이 받으려고 내놨다가 못 팔아서 지금 금액이 떨어진 거다. 그 손님도 차값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같으면 차 괜찮네. 이 정도 금액이면 이해를 했는데 자기 차를 팔면서 그것도 수수료 법정 수수료라고 적어가지고 20만 원을 적어냈답니다. 아니 뭐 자기들 딴에는 뭐 1000만 원 이상은 뭐 30, 50, 뭐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뭐 20 이렇게 정해놓은 규율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서 20만 원을 내놔라. 야 이거는 정말로 뭐 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자기 호주머니에 마진을 더 넣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정 수수료라고 얘기를 딜러들이 많이 하는데 매도비도 솔직히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다 올린 겁니다. 뭐 엔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법인 회사에서 뭐 차를 팔 때 그 비용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현금 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 다 끊어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금 금액을 상승을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리 받는데 창원도 같이 받자 김해도 같이 받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매도비조차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차 팔 때 매도비 44만 원 달래서 주는데 내 차를 팔 때 뭐 22만 원, 뭐 33만 원 솔직히 제가 억울하다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규정, 규율 아니면 뭐 간섭 이런 부분 때문에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뭐 99%는 합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 1%는 매도비 내고는 차 못 산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러면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나도 아는 딜러가 있고 한번 물어보고 올 테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더니만 그 딜러가 손님을 잡으면서 그러면 수수료는 안 받겠다. 아니 안 받을 돈을 왜 적어가지고 손님 기분 상하게 하고, 아니 돌아가고 나면 그 재고차 어찌 팔 겁니까? 중고차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비쌉니다. 팔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욕심부리다가 그 손님 돌아가고 뭐 단소한데 팔지. 그거는 차 매입한 지 일주일, 열흘, 한 달도 안 된 차들, 이 손님 아니면 또 다른 데 팔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차들이지, 뭐 3개월, 6개월이 지난 차 손님이 붙었는데 손해는 보기 싫고 뭐 이런저런 조항을 붙여가지고 손해 들 보려고, 그건 안 됩니다. 그 손님도 보세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법정 수수료 뭐 이런 부분 얘기 안 했으면 기분 좋게 사고 또 다른 분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뭐 나중에 지금은 300만 원짜리 타지만 나중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 살 수도 있는데 왜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분 상하게. 그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저한테 차를 구입 못한 거를 미안해 하면서도 그 부분은 솔직히 좀 그랬다, 너무 좀 속상하더라, 저한테 하소연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 어느 상사, 어느 지역의 어느 상사 딜러 이름까지도 지금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같은 동종의 일을 하면서 서로 얼굴에 침 뱉는 행동, 그리고 욕먹을 행동은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유튜브 한지 이제 뭐 보름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꼭 찍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반 딜러들하고 최대한 다른 영상을 찍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웃을 정도로 쇼츠를 찍고 있고, 저도 솔직히 하루에 쇼츠 차 소개하는 거 하루에 10개, 20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딜러들하고 웬만하면 다른 쪽으로 하고 싶어서 쇼츠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횟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영상은 서로 욕하는 영상이잖아요. 저도 유명 유튜브들 제가 구독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고수지만 또 제가 볼 때 또 조금 아쉬운 점, 이거는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좀 잘못된 부분도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있는데, 정말로 안 그래도 매도비 때문에 중고차 시장 일반 고객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왜? 차에서 난감하면서 매도비는 또 뭐냐? 이 부분도 지금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왜 말도 안 되는 법정 수수료, 아니 법정 수수료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법으로 강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 딜러들 중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중고차는 틀립니다. 뭐 물건을 뭐 소개해주고 돈 받는 거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산에 얼마에 계약하고 얼마를 하면 자동적으로 키 금액을 입력을 하면 수수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자동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 중에 수수료 받아서 세금 내시는 분들 몇이나 됩니까? 솔직히 안 받아도 되는 거는 웬만하면 받지 말고, 그리고 서로 윈윈을 해야지 얼굴 깎아먹는 거 그런 행동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정말로 그분이 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한 번씩 뭐 문의도 하고 인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잠깐 통화를 하자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이 바닥이 욕을 먹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착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딜러들 많지 않아요? 우리 서로 욕은 하지 말고 얼굴에 침 뱉지 말고, 그래도 중고차 요즘에 이 새로운 직종도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됐으니까 그래도 중고차가 많이 깨끗해졌구나, 밝아졌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뭐 이번 기회로 저 역시도 솔직히 뭐 많은 분들한테 차를 매매를 하고 알선을 하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매도비 그리고 뭐 알선 수수료 이 부분은 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제가 15년이 됐지만 조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반 분들은 차값, 뭐 이전비 이것까지는, 그리고 성능 보증료까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요즘에 매도비 그리고 알선 수수료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제 영상 많은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면 저 역시도 흘러가는 대로 매도비가 올랐으면 같이 받는 거고, 또 그쪽에서 달라면 저도 매도비 얼마 드리고 일하는 입장인데,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딜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몇 년 전부터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뭐 저 역시도 정말로 알선을 할 때 조금 타 지역이라든지 제가 점검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니 남의 차 팔 때는 당연히 그 경비를 받는 거죠. 내가 이 차를 소개를 해주고 나중에 차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또 AS 부분이나 이런 거를 또 신경을 써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차량을 탁송을 좀 해달라든지, 차를 팔아가지고 뭐 제 차 팔면 당연히 마진 자체는 있는 거지만 남의 차 팔아서 마진 하나도 없이 제가 봉사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자기 차 팔 때는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딜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뭐 저 역시도 조금씩 더 바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 방송조차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중고차 시장 자체가 투명해지고 거짓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 이런 인터넷 매개체들 때문이니까 조금씩 우리가 더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좀 기분 좋게 고객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해드린다 하고, 왜 옛날 20년 전처럼 제시표도 없이 손님들 오면 이거 1,000만 원요, 그냥 살 간보다가 아까 800만 원요, 700만 원요, 이제 이런 장사 안 할 때 안 됐습니까? 뭐 그 차를 300만 원짜리 파신 분이 뭐 중고차를 한 30년 하셨는지는 몰라도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좀 맞춰서 장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건방지게 이런 영상을 찍어서 죄송한데, 일단 저 역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같이 반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찍는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런 영상 안 찍고 싶은데 저도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서 서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원의 형제가 TV, 그리고 뭐 블로그를 통하신다면 친절한 태기씨 검색하셔서 뭐 저한테 차량 문의해 주시면 제가 제 차도 먼저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차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타상사 타매장 좋은 차로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찾아주십시오. 형제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